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가뭄 대책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결정사항인 4대강 제자연화 견제를 위해 당선 전부터 4대강을 지켜내겠다, 활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광주 전남 가뭄을 통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옳다구나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강조하는 4대강 보호 활용한 가뭄 대책이 왜 문제인지 참여하신 분들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춘희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춘희입니다. 3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그래서 4월 3일 환경부가 광주 전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책하기 위해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안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본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환경부의 대책이고 발표였습니다. 이 물그릇론 도대체 언제적 물그릇론입니까?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과 관련해서 4대강 사업의 명분을 찾지 못한 이명박 정부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니 이 보를 활용해서 보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최대한 담아서 물그릇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9년 당시 학자들은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한 물그릇론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시 예산 낭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물그릇론이 예산 낭비를 넘어서서 지금은 녹조 독송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광주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대책 관련돼서 광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니 만약에 지금은 승천보나 죽산보가 20개 방되고 있는데 만약에 보를 활용하라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물을 닫는 거잖아요. 결국 승천보에 쌓이는 물은 지금도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보를 닫는다 라고 하면 더 승천보는 수질은 더 악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생활용수가 부족한데 이 생활용수 부족을 위해서는 물론 광주 전남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물론 전략해서 써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는 광주댐과 담양댐에 있는 물을 적절히 잘 흘려보내서 그 물을 취소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또다시 윤석열 정부까지 나오는 이 근거 없는 물그릇론 저희는 반대합니다. 당장 이 물그릇론을 폐기하고 4대강 보호 개방과 해체 수순을 밟아가야 하는 게 환경연합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춘희 사무총장님의 발언이었습니다. 김춘희 총장님의 말씀처럼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금강 유역, 영산강 유역, 낙동강 유역에서도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산강 현장 상황 들어봐도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4대강 보호 물그릇론 전혀 효용성 없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혀 소용없는 이 물그릇론 가뭄 대책 왜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보호 집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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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이 죽어간다! 보처리 방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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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에 물 채워도 가뭄 해결 못한다! 거짓 정보 살포하는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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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다음 기자회견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여명철 환경운동연합 생명해감 특별위원회 위원이시자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물 전문가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전문가라고 하니까 쑥스럽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그리고 전남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기자회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물 끓는 논, 이것은 허위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은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잘 뜯어보면 환경부의 실무자들조차도 수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책은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 계획에는 물 끓는 논과 관련한 부분이 없습니다. 2단계, 아주 비상시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조적으로 자료를 넣어놓은 것이죠. 이것을 저희가 유추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환경부 장관 등이 엄청나게 4대강과 관련한 것을 집착하고 추진을 하니까 실무자들 선에서는 마지못해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1단계에도 4대강 사업의 냄새가 나는 것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장흥댐에서 장흥댐에서 광주로 물을 옮겨가는 것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한참 동안 시간이 걸리겠죠. 그 이후에 4대강 보, 영산강 순천보와 죽산보의 물을 이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의 현실성은 환경부 직원들조차도 실무자들조차도 동의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4대강 보의 물 끓는 논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현장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대강 보에 의한 물 공급 계획은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차례에 걸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2번의 감사 내용 안에도 물 공급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있으면 금방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물이라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 곳과 올 상반기에 물이 부족했던 것은 대체로 서남해의 도서지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곳으로 물을 갖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물을 한국까지 갖고 오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에서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거의 미친 짓이죠. 누구도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대강 보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자라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가뭄이 된 지역의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초등학교 때 물 부족 국가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 이후에 물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본 적이 없는 이들이 주장하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4대강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하겠다고 했던 전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4대강 보의 유용성을 아마 강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약 추진하게 된다면 그 스스로가 이명박 대통령이 짊어졌던 그 무게를 나눠지게 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현재도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4대강 사업 아닙니까? 그 4대강의 굴레를 함께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로 진중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들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는 한화진 장관,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했었죠.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책임이 큰 한화진 장관 2번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허무맹랑한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현혹하는 이런 잘못된 정책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염영철 위원님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말씀처럼 현장에서도 행정에서도 전문가들도 이 계획들 진짜 허무맹랑하다고 한 목소리로 높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윤석열 정부 환경부 왜 계속 4대강 보에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호 한번 다시 외치고 가겠습니다. 4대강 보 집착하는 윤석열 정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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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에 물 채워도 가뭄 해결 못한다! 거짓 정보 살포하는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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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다음 종교계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이신 한주영 총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 한주영입니다. 앞에서 이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정책임을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강을 바라볼 때 그리고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잘못된 근본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강은 그냥 물그릇이 아닙니다. 강은 무수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이고 그들의 소중한 집입니다. 그들의 상터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수천 수만의 물고기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부들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던 어부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물고기들과 그리고 수서 생물들 그리고 어민들이 삶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이것을 계속 옹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비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자연을 이렇게 이용의 수단으로만 볼 것입니까? 자연은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생명들의 공동체이며 우리도 자연의 일부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주영 사무총장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말씀처럼 강은 사람의 이용만으로 이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언제까지 4대강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려야만 되겠습니까? 저희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철재 위원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물그릇론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도움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물그릇론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4대강 사업 직후인 2012년 7월에 우리 사회는 녹조 라떼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오죽 녹조가 심했으면 죽처럼 라떼처럼 걸쭉하다고 해서 녹조 라떼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낙동강에서 처음 생겨난 이 말은 보가 강의 흐름을 끄는 금강과 영산강에서 똑같이 생겼습니다. 원래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하구뚝 주변에서 일부 구간에서만 생겼지만 본류 전체 구간에 녹조라떼가 완전히 뒤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녹조라떼가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고기에서도 확인됐고요. 그 물 밖에서도 그 물을 공급하는 농산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녹조 독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에서 있는 녹조가 에어로졸, 즉 공기 중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농산물에서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나온다는 건 해외 선진국에서 연구 자료를 통해서 검증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부는 녹조 독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저평가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90년대 광화문 일대의 대기, 자동차가 많이 되는 이 지역의 공기질이 나쁜데 저쪽 시청 앞에 있는 측정소에는 항상 대기질 측정은 정상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주택가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조 독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조는 주로 강가에 피지만 측정은 강 가운데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난 1월 달에 식약처가 국내 130건의 농산물을 검사했더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정작 녹조가 주로 끼는 지역의 농산물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도화된 사기꾼입니다. 녹조 독소에 대한 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물그릇을 활용한다라는 것은 위험을 계속 확산시키는 것이자
우리 국민을 또 다른 마루파로 활용한 것입니다. 의도하든 아니면 무지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철재 부위원장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물끓은론, 4대 강보의 물끓은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보호로 인해서 물을 가둬놓으면, 물그릇을 형성해 놓으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만병통치약인 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물그릇을 가둬놨을 때, 4대강 보호를 이용해 물을 가둬놨을 때 발생할 부작용, 이런 반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득에는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얘기하면서 물 가둬놨을 때 부작용은 왜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 다시 한번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이 죽어간다! 도처리 방안 이행하라! 이행하라! 4대강보 집착하는 윤석열 정부 각성하라! 4대강에 물 채워도 가뭄 해결 못한다! 거짓 정보 살포하는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라! 저희 기자회견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기자회견 낙동강 유역, 금강 유역, 영산강 유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 앞에서 환경부 정문에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 영산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각 지역에서도 4대강보 활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 말도 안 된다며 한 목소리 높여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참여하신 기자분들께서도 이전 참고해서 이제 나중에 보도 내실 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기자분들 다른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저희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안재원 처장님과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팀장 이용기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도 안 갖춘 4대강 보호 활용 지시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대강 보호 활용을 지시하고 나섰다. 지난 31일 주암댐에서의 영산강 가뭄 대책을 주문하면서 나온 보호 활용 발언에 이어 4일 국무회의에서 다시금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영거푸 보호 활용을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일사불란하게 중장기 대책이라는 이름의 정책들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해법도 없고 근본적 대책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진단부터 해법까지 무엇 하나 기본적인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설익은 발언으로 영산강 가뭄 상황과 기후위기 대응 기조에 혼란만 가중되었고 물관리 대책은 다시금 정쟁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렸다. 4대강 보호 활용 주장은 무지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악질적 갈라치기에 불과하다. 4대강 보호 활용은 가뭄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영산강과 금강에 보호 수문을 개방할 때는 치수와 양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물을 더 채워도 지금보다 물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보기에만 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킬 뿐이다. 보호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흐르지 못하고 있는 낙동강은 매년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그 속에 대표적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미국 환경보호청 물놀이 가이드라인에 1,000배가 넘게 검출됐고 농수로 등에선 2,000배 이상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에 6,600배 독성을 지닌 맹독성 물질로 지난해 낙동강에선 이 녹조가 내려가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도 검출되기도 했다. 녹조 독소가 강물뿐만 아니라 쌀, 무, 배추 등 우리 국민의 밥상에서 공기 중에서도 검출됐다. 4대강 사업으로 세워진 보가 강을 흐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강이 병들면 사람도 병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면 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병을 더욱 깊게 만들려 하고 있다.
호남 지역이 가뭄에 훨씬 취약한 이유는 영산강의 상수원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영산강 수기에서 1994년 몽탄 취수장이 폐쇄된 이후 영산강은 사실상 수질 관리를 포기하면서 섬진강 수기의 주암댐에 물 관리를 과도하게 의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주암댐은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채우면 2020년과 같이 섬진강 하류의 홍수 위험이 커지고 홍수에 대비해서 물을 적게 채우면 가뭄에 취약하게 된다. 이 같은 영산강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4대강 보호 활용이 해법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위험을 방관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기후위기에 필요한 물관리는 4대강 보호 활용이 아닌 적응과 회복력의 확대다. 지난 21일 발표된 IPCC의 제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 시 홍수와 가뭄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국은 아시아 권역의 몬순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기존의 상수원을 최대한 관리하고 복원해서 일부 다목적 댐에 집중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하며 수도 간의 누수율을 줄이는 등 세심한 관리와 예산 투입 역시 필수적이다. 지난해 6월 한국수자원공사와 KEI에서 연구된 금강, 영산강 부처리 방안 이행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에서도 금강과 영산강은 보호 철거와 상시 개방이 됨에 따라 강의 종적 연속성을 회복함으로써 강의 역동성과 생태적 건강성이 향상되고 물 흐름이 개선되고 보호 처리 후 습지, 모리톱 등의 증가에 따라 물세류와 육상 동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되고 어류 건강성 지수 및 저서동물 건강성 지수가 향상되며 100년 빈도 홍수량 기준으로 하천 홍수위를 저하시킴으로써 홍수 피해 저감, 취양숙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 물 이용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과 수질 오염 사고 등으로 하천 수위가 낮아지는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적인 취양수가 가능할 것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중간 보고회에 제시했던 구체적인 보처리 이행 시기는 의도적으로 삭제한 채 10달이 지나서야 보고서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4대강에 관한 삐뚤어진 인식으로 미천한 말들을 뱉어내자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최소한의 근거조차 없이 횡설수설하는 보도자료를 쏟아냈고 가짜뉴스로 물의 날 표창까지 받은 조선일보 기자는 더욱이 실패한 4대강 사업 살려내기에 여념이 없다. 그렇게라도 해서 가뭄을 이겨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이 정쟁에 골몰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현장은 불안과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권한으로 상황의 엄중함과 상관없는 오답을 쏟아낼 거라면 차라리 함구하라. 2023년 4월 10일 4대강 제자연화 시민위원회. 예, 저희 기자회견은 낭독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